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극초반에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구나 계획이 있죠. 처음 맞기 전까지는. 이건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이제 도파민이 뿜뿜해서 도전했는데 막상 코딩해 보면 이제 졸라 힘들어가지고, 생각보다 그 초반에 그 힘든 느낌을 못 참으시더라고. 초반에 그 두통이 생긴다든지 막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통 이제 반복문까지는 어찌저찌 버티다가 반복문까지 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우리가 근육통 때문에 잠을 못 잤거든요. 저는 한 2시간 자다 깬 거야. 너무 근육통이 많아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우리 몸이 놀란 거야. 너 왜 그러냐고. 그런 것처럼 초반에 유난히 그게 되게 세요. 그러니까 코딩도 마찬가지야. 초반에 그게 되게 세거든요. 마이크 타이슨도 그렇고 프로 어떤 복서들이나 이런 유튜브들 얘기 들어보면 싸움썰 같은 거 보잖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체 싸움 같은 거를 많이 보면은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 파이터한테 갑자기 상인들이 괜히 이렇게 집단 10명이서 집단으로 덤비다가 한두 명이 기절을 하니까 나머지 8명의 기세가 꺾이더라. 그러니까 처음엔 도파민이 막 분비돼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두들겨 맞아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한두 명만 이렇게 쓰러뜨리면은 끝나거든. 또는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이댔는데 어쩌다가 한 대 딱 맞아 보니까 얘가 장난이 아닌 거지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한두 대 맞고 기세 꺾여가지고 실제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일반인 싸움은 그래서 그냥 한두 명 꺾으면은 보통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1, 2분 정도면 끝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코딩도 내가 이 코딩적 사고를 하면서 내가 코드를 전개하거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버릇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고통이 생기고 그러면서 뇌가 점점 변화를 하는 거를 근육통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헬스를 뭐 대충대충 하는 사람인데 저도 처음에는 저는 진짜 운동이란 거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 30살 뭐 30대 중반까지 진짜 그지같이 살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병도 많이 나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헬스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낮은 무게도 못 들었어요. 뭘 하든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닐까 막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는 진짜 운동 못 하겠다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웠어. 근데 무게가 이제 3년 4년 이제 꾸준히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하다 보니까 무게가 점점 늘고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개도 못했죠. 10개도 못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뭐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은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냥 해요. 그냥 어디 가서든 그냥 기회 되면 움직이고 이제 근육 트레이닝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루에 30분 정도 이상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 똑같이 발생해도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안 하던 부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육통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럼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프고 그러면 2, 3일 가는데 이제는 2, 3일 근육통 생긴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아. 당연히 아프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딩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어려운 거 하거나 이건 내가 하기에는 좀 버겁다. 할 정도로 되게 양이 많거나 막 이런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것도 뭐냐 천천히 하다 보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묵묵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공자들도 그런데 한 반복문까지는 어찌저찌 해. 근데 이제 이중 포인트, 그러니까 이중 배열, 막 삼중 배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제 3차원 배열, 2차원 배열 들어가면은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 막 이런 거. 이런 것들 막 나오면은 이제 뭔 개소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낙오자가 생기지. 그러니까 함수에서 다 마탱이가 가지 대부분 함수. 근데 보통은 근데 그거를 이제 해버릇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수준부터 천천히 쌓아 올려야 돼. 그리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자기가 앞에 거를 제대로 안 했는데 1, 2번을 과제를 제대로 안 했는데 뭐 3, 4회차 과제를 한 번에 하려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1, 2회차 과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3, 4회차 과제가 돼.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아, 저 사람들 집중력 별로 안 좋구나. 저는 이제 맨날 사람들 관찰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아, 얘는 집중력이 아직 안 잡혔네. 이게 되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이 저 사람 운동하는 자세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뭐 근육이 발달한 정도, 그리고 뭐 자기에 맞게 운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보면 아, 저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요. 기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과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면 이 친구가 집중력이 잡혔나 안 잡혔나를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 기술을 안다 모른다로 보는 거는 되게 멍청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하자면 제가 항상 소시오패스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생각하는 거, 특히나 제가 프로페셔널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막 다 막 5천 이상으로 지금 3년 동안 다 간 건데, 그런 계산을 되게 잘하는 입장에서 감정 배제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게 그 개발은 지식이 있다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연산을 내 뇌 속에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가 주석 쓰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그리는지, 뭐 연습장에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 시각화를.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시각화죠. 그러니까 프로세스 시각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각화를 해도 완벽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그릴 수가 없어요. 시각화하기에는 너무 만들 게 많거든. 그러면 디테일한 부분은 내 뇌 속에서 굴려야 돼. 근데 그 굴리는 공간 자체가 일반인들은 작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영역을 뇌에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CPU만 해도 레지스터도 있고 캐시 메모리도 있고, 그 캐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잖아. 그래서 그 자체 메모리를 왜 가지고 있겠어요? 메모리가 뭐야? 기억이잖아. 그쵸? 기억 장소. 근데 그 기억 장소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도 연습장 없으면은 머릿속에서 암산을 하면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연습장에다가 수식을 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도 수식을 적을 만한 공간이 필요한데, 뇌 자체는 공간이 있지만 얘가 이런 연산을 하는데 특화된 그런 기억 장소가 없는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뇌 속에서 많이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뚝딱 이렇게 나오는 알고리즘은 거의 없고, 그런 알고리즘의 종류가 보통은 뭐냐면 되게 쉬운 거, 아니면은 되게 뻔한 거. 예를 들면 게시판 만드는 알고리즘 이런 거는 되게 뻔하거든. 옛날부터 그냥 뻔해. 그런 거는 뇌를 안 쓰고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널려 있어. 근데 우리 회사에만 특화된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 그거 누가 대신 못 짜주거든. 제가 챗GPT나 이런 구글 검색의 한계가 뭐라고 보냐면, 내가 원하는 걸 100% 짜주는 코드는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인지 능력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나온 소스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챗GPT한테 물어본 소스 코드가 나오든, 결국엔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이게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분석하고 내 거에 붙여 넣어야 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은 결국에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요. 아예 얘가 그 AI가 처음부터 우리 프로그램의 어떤 그 만드는 이유나, 그리고 이 액티비티나 아니면은 뭐 요 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되게 명확하게 AI가 파악할 수 있으면 연결을 해주겠지만, 그 연결은 개발자가 담당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또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뇌를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공자들 보면 함수부터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해요. 보통 C나 C++ 가면, 그래서 거기 함수 이상부터 뭐 자바를 하면은 보통 클래스부터 이제 보면 되는데, 보통 한 70%는 여기부터 낙오가 되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살아남죠. 근데 이제 전공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은 제가 그 개발은 내가 C 언어 하나만 3, 4개월 해도 힘든 게 개발인데, 문제는 그 한 학기에 전공 수업 한 두세 개 듣잖아 보통. 그러면 C 언어랑 자바랑 같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막 교양 수업 레포트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언어를 잘 못하는 애들한테 두세 개를 동시에 배우려고 하니까 잘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방학 때 별도 공부를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전공자들은. 전공자들도 똑같고 그 팀노바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그 개발만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도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힘들어 하는데 전공자들도 사람인데 아무리 전공자고 뭐고 해도, 그리고 전공자들 생존율 그렇게 안 높아요. 팀노바에도 전공자들 되게 많아요. 그 전공하고 본인들이 대학이랑 우리랑 비교할 거 다 해보고 여기 선택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저도 뭐 전공이고 저 전공 두 개 했잖아요. 그 게임공학이랑 게임공학으로 한 3학년 2학기까지 다녔고, 그 다음에 그 남들보다 1년 더 다녔지 학사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편입해가지고 인터넷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 웹개발 쪽 그거 하고, 그 양쪽 두 개 했지. 그래서 서버도 할 줄 알고 게임 개발도 할 줄 알고 전 하려면 다 해요. 근데 뭐 iOS나 안드로이드는 원래 현업에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게임 서버도 많이 해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저도 새로운 거 할 때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픈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냐 아니냐의 문제지. 근데 그 머리 아픔을 너무 이렇게 무섭게 보지 말고 나중에 가면은 좀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힘든 게 가장 왕초보들이 처음에 오는 그 자극을 못 버티는 게 좀 힘들다. 근데 그것만 이제 잘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개발이 점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되게 재밌어요. 도파민도 막 뿜뿜해요. 그때 진짜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막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동기부여 막 자기의 서러운 경험들 막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정말 어디서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